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의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른바 균형점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고민스러운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남북 대치 상황에서 중국이 보여준 대북 압박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결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외교적 결정을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잘 이끄느냐,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외교는 정권을 초월한 문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청와대의 결정에 여야를 초월한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아빠, 우리 경포해수욕장 가자. 근데 엄마는 하늘목장 가고 싶대.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 워터파크도 가야 되고 관광 곤돌라도 타고 싶은데.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니까. 바쁜 아빠를 위해 용평 리조트가 통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대관령 통 패키지, 티몬, 쿠팡, 위메프에서 구입하세요.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신율의 출발 새아침.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었죠. 무박 4일의 남북 고위급 접촉에 마침표를 짓고 후반기 국정 운영을 위한 동반자로서 힘을 실어달라는 자리였었는데요. 대한민국 만세, 새누리당 만세, 이런 건배사가 나올 만큼 화기애애했다고 하는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자 사선으로 당내 중진인 정병국 의원 연결해서 어제 오찬 분위기, 그리고 최근의 현안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예, 어제 분위기 어땠어요? 예, 이 위기 속에서 이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남북 문제를 잘 해결하고 모인 자리여서 그런지 예. 상대적으로 좋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일정이 갑자기 잡힌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게 좀 아쉬웠어요. 예. 의원 연찬 중에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일부 의원 연찬이 취소된 부분이죠. 예, 일정을 다 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약속을 잡는 것도 소통의 과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또 예. 만나는 것도 소통은 소통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역시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는 초청 의사를 보내셨을 거고요. 예. 이것은 당 지도부에서 일정 조율을 하면 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예. 일단은 이제 연찰 중에 이 정무수석이 연천장에 방문을 했고, 예. 그 자리에서 그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니까 당 지도부에서 그게 동의를 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예. 저는 그거는 당 지도부가 판단을 조금 달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렇죠. 어쨌든 어제 상대적인 것 아니겠어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청와대에서 의사가 왔으면 예. 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때쯤 하는 게 좋다든지 다른 대안을 제시를 했었어야 되지 않았는가 예.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청와대는 정무수석이 와서 소통하려고 대화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예, 거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청와대 가면 뭘 먹나, 이런 거거든요. 뭐 잡셨어요 어제? 똑같습니다. 어디에서나 먹는 똑같은 음식이고요. 예. 방송만 청와대일 뿐인 거죠. 예.
근데 어쨌든 뭐 어제 그 4대 개혁 과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그죠? 예. 뭐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는 없을 거고 국민공천제 우리가 흔히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얘기하는 여기에 대한 결의문도 채택을 했던데 그 의원 연찬회에서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에는 청와대 이 4대 개혁 그리고 예. 오픈 프라이머리 당에서는 이런 문제를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할 텐데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았나요?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엔?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건 이미 그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지난 4월달 의총에서 당론으로 확정을 했고요. 예. 이미 관련 법안도 다 제출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예. 다만 이제 여야 간의 그 정치개혁 특위에서 합의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시간적으로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은 10월까지만 이게 확정이 되면 예.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뭐 저희는 확고합니다. 그 입장이요. 근데 이 물갈이라는 거 지금 야당에서는 물갈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야당 네. 혁신위에서는 20% 물갈이. 근데 네. 이게 20% 정도 하위 20%를 아예 공천 경쟁 자격도 안 준다고 했을 때에는 네. 그 경쟁에서 떨어지는 의원도 있을 거고 하니까 상당수 20%보다 훨씬 넘는 숫자의 물갈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국민공천제 하면은 네. 현역 의원들한테 유리하기 마련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인위적으로 어떤 하위 20% 같은 것들을 그런 분들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물갈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요. 예. 제가 이제 초선 때부터 소위 말하는 이 개혁 그룹의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정치 개혁을 부르짖어 왔던 사람이고 예. 물갈이를 주장해 왔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 뒤에 계속 거의 평균 60-70%의 물갈이를 해왔죠. 평균으로 네, 따지면 그러나 50%좀 넘습니다. 국회가 예. 어느 누구도 정치가 개선됐다라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예, 예. 이게 물갈이가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보면은 이 정치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사건 사고들을 보면 예. 결국은 뭐 초선들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이 더 훨씬 더 많았고 예. 또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일각에서는 국회가 어떻게 인턴 국회냐 하는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죠. 인턴 그래서 국회요. 예. 무조건 뭐 물갈이를 많이 하는 건 저는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이 개선은 계속 사람이 바뀌는 작업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기득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 오픈 프라이머리가 완전하게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당이 없어져야 되는 거고요. 중앙당도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국민 완전 경선제를 요구를 했던 것은 그러한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아하.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던 거고요. 예. 그렇게 되게 되면 돈 안 드는 선거하게 되고 결국 예. 국민들이 선택하는 후보가 나오는 거니까 그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득권을 버릴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단순하게 그 문제만을 가지고 이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보면 공천 학살이라는 이름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계파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는 그 당 지도부나 보수만 바라보는 정치를 한다든지 예. 하는 부분들을 일거에 없앨 수 있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그것은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하나의 명분일 뿐인 거죠. 중앙당과 지구당을 폐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철저한 원내정당화가 돼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예.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뭐 지난번에 저희가 그 이 정치 개혁안을 내놨을 때에 이 부분들도 저희 그게 그러니까 16대 말기에 내놨던 거죠. 예. 그때 내놨을 때에 사실은 이 문제들도 다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일거에 하지를 못했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중앙당 사무처 의원을 100명으로 한정을 했고 예. 그 정부 보조금을 정당 보조금의 30%를 연구소에서 써야 되는 규정도 만들었고 예. 그 지구당도 그때는 없앴죠. 사실상 없앴는데 다시 지금 뭐 당협으로 해가지고 부활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가 되게 되면 당연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애야지 또 그게 공정한 룰이 되는 거고요. 예. 자, 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시니까 제가 또 이 부분도 좀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제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그 평가가 어떠냐 이런 거보다도 이제 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5.24 조치 해제 이것이 북한의 천안함 문제 사과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그 남북 간에 있어서의 공동 보도문을 보면은 육항에 예를 들면 민간 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교류 활성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5.24 조치 해제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조항과 청와대의 어제 언급이라는 것이 이게 좀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어제도 이제 우리 당내 의원들하고 교환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뭐 5.24 조치라고 하는 것은 이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5.24 조치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인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자승자박을 하는 꼴이 됐단 말이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 실효성이 떨어져 있는 것은 이제 전적으로 우리 의지에 의해서 하나의 카드로 대북 관계의 개선의 카드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합의문의 6항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그 명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런 어떠한 조치나 정책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시기가 있는 거고 필요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걸 계속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 관계는 계속 진전이 되고 앞으로 나갈 텐데 이것 때문에 그 지켜지지도 않는 걸 갖고 있게 되면 북한에게 내성만 키워주는 거죠. 압박할 때는 강하게 압축적으로 압박을 하고 그리고 또 풀어줄 때 확 풀어줘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산가족 문제 좀 여쭤볼 텐데 이 이산가족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이상으로 목표를 해야 된다. 물론 이거는 어떤 시간의 절박성으로 본다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주장인데 문제는 말이에요. 1,000명으로 하면은 이거 어느 세월에 이 만납니까? 이번에 이산가족 추석 전후 이거 숫자 이렇게 많으면 북한이 이거 굉장히 오래 끌거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일단 준비되는 대로 지금 뭐 평상시에 했던 200명, 300명 선만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단은 우리가 신청을 받고 그분들을 이제 명단이 다 정리가 되면 북쪽으로 보내면 북쪽에서 관련된 사람들 또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항상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죠. 기간이라는 게 다른 때도 보면은 그 상당한 기간이 걸려서 추석 전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10월 중에 한다라고 하는 걸로 전제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모양인데요. 지금 뭐 저는 뭐 1,000명이 중요한 거고 2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준비되는 대로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좀 이 지금 상황에서는 희박하다. 그죠? 아니, 그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1,000명만 합니까? 더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되는 대로 그 일단 문을 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인가요? 그 논란이 어제 그 새누리당 연찬회 이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건배사 논란 요것도 좀 여쭤볼게요. 총선 외쳐가지고 필승으로 받아달라고 그랬는데 야당 지금 이거 선관위에 고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저는 뭐 이 선거를 담당을 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의 입장에서 적절한지는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뭐 선거법 위반이다라고까지 가는 것은 좀 어떤 일반적인 자리에서의 어떤 덕담을 비화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덕담 수준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총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장관들 중에 국회의원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분들 어떻게 이제 총선 출마 준비를 신경은 딴 데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이 사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불출마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본인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저도 사실 그런 입장에서 그 장관을 그만뒀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일찍 그만뒀죠. 8월, 예. 9월에 그만뒀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원래는 3개월 전까지만 사임을 하면 돼요. 그러나 저는 지금은 참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4대 개혁을 중점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주무장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인의 판단과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야 되겠지만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7시 32분 33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영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통량은 점차 늘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속도를 늦추고 있고요. 한강대교를 지나고 나면 쭉 수월하게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나란히 가고 있는 노들로 역시 한강대교를 앞두고 정체를 빚고 있고요. 경인로가 여의도 방면으로 오류나들목에서 개봉 사거리, 구로역 사거리에서 영등포역까지 부분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성산로 도심 쪽으로는 마포구청역에서 연희교차로까지 밀리고요. 양화로가 도심 방면으로 홍대역구역 부근, 이어지는 신촌로가 신촌교차로 부근, 그리고 아현교차로 부근에서 각각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우황청심원을 단지 제품으로 생각했다면 반세기 최씨 고집도 귀한 약재에 대한 철학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우황청심원이 꼭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반세기 최씨 고집, 광동 우황청심원, 광동제약.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인도의 수산과학자 모다두구 굽타 박사는 동남아시아 빈민들의 성자로 불립니다. 굽타 박사는 가난한 이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동남아시아 빈민들의 기아 문제와 영양실조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기후와 환경에 적합한 어종을 개발하고 한 연못에서 여러 품종의 물고기를 양식하는 법도 개발했습니다.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있던 이들에게 굽타 박사가 전해준 것은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선악평화상위원회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I think it will be appropriate at some point this year. 미국 금리 인상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미 연준 제닛 옐런 의장의 발언입니다. 평범한 뉴스가 아닌 수익의 기회입니다. 프랭클린 미국 금리 연동 대출 채권 펀드. 미국 금리가 오르면 이자 수익도 오른다. 프랭클린 미국 금리 연동 대출 채권 펀드.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2015년 1월부터 4월 기준 배달의 민족 서울시 서초구 패스트푸드 사진 리뷰수 1위 잠원동 커먼 샌드위치입니다. 촉촉한 물기 머금은 아삭한 샐러드. 잠원동 주민분들 역시 고급지세요. 다들 식사 안 하셨으면 배달의 민족. 안산 메트로타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통 예정인 소사원시선 석순골 역세권 지구에 47층 초고층 전망까지 아파트 오피스텔 총 2040가구 대규모 브랜드타운의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8월 오픈 1800-4767-121. 문 밖을 나서야 만날 수 있는 세상이 있다. 더 큰 세상에 가야 이룰 수 있는 꿈이 있다.
글로벌 넘버원에 도전하는 블랙야크는 그래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간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히말라얀 오리지널 블랙야크.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예, 요즘 논란이 됐던 워터파크 샤워실의 몰래 카메라 문제요. 용의자가 구속되면서 이제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요새 이 몰래 카메라, 이 흔히 몰카라고 그러죠. 몰카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불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한 것인지 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몰래카메라 탐지기 판매량이 작년 대비 25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몰카 범죄, 이거 남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곽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 몰래카메라 탐지기들 많이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네. 이거 이제 뭐 인터넷 이런 데서 쉽게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탐지기 이거 어떤 종류가 있어요? 네, 보통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뭐 일정한 거리, 예를 들어서 한 3m 이내에 이제 카메라 네. 전파가 이제 감지가 되면 이제 경보음이 울리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주파수를 이용해서 몰래 카메라를 이제 찾아내는 그런 장치들이 있고요. 그리고 몰래 카메라와 이제 도청 장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탐색하게 된 건 한 30만 원대 가격이고. 예. 네, 그리고 뭐 좀 고가는 뭐 7, 80만 원짜리도 있고, 그리고 아주 기업이나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실내를 탐지하기 위한 그런 거는 뭐 1,600만 원 뭐 이상 가는 그런 고가 제품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비싸질수록 성능은 좋겠죠,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해서 이제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그 특정한 실내 공간 내 주파수를 찾아가지고 탐지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주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거기에 대비해서 몰래 카메라 종류도 아주 다양하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동전으로 치면 이제 50원짜리 동전 모양으로 된 그 정도 크기의 그 핀홀형 뭐 이고요. 이건 한 뭐 10만 원, 10에서 15만 원 뭐 이런 정도고, 지금 현재는 생활용품, 예를 들어서 뭐 안경이라든지 뭐 자동차 열쇠, 카키, 그리고 단추, 볼펜, 구두. 그리고 이제 USB나 뭐 야구 모자나 넥타이 뭐 이런 데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면 안에 그 SD 카드가 이제 내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초소형으로 되기 때문에 쉽게 이제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몰래 카메라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일반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몰카 관련 범죄 뭐 통계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해마다 늘고 있는지? 뭐 지난 2009년에 몰래 카메라를 사용하다 이제 적발된 그 건수가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807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난 해 2014년 같은 경우는 뭐 4,823건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짧은 한 5년 기간 사이에 한 6배 정도 늘어난 거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난 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번엔 워터파크 몰카 범인을 용의자를 잡게 된 거 사실은 우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아버지가 딸을 폭행을 하고 그 딸이 신고를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경찰에 잡혀갔는데 경찰에서 경찰에 잡혀간 아버지가 우리 딸이 아무래도 그 몰카 찍은 당사자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다가 잡은 건데, 이 몰카 사건 같은 경우에 용의자 검거 이게 쉽습니까? 네, 결국 이제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이제 그런 어떤 상황과 함께 실제로 그 워터파크 그 업체에서 이제 좀 신고를 한 거죠. 왜냐하면은 분명히 그 해외의 음란 사이트에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뭐 여성들이 뭐 샤워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찍은데 이 주변의 그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자기 그 업체의 내부와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일단 경찰에 수사를 갖다 좀 의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뭐 범인인 여성 같은 경우는 대만죄의 한 뭐 5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몰래카메라 사용인데 이게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냥 휴대전화 보면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수도권의 그 워터파크하고 그리고 이제 한강의 그 수영장에서 이제 찍은 그런 동영상들이 해외의 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이 몰카 범죄의 용의자 범인을 이 잡기가 쉬우냐 이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 우연히 잡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이 아버님이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리고 현장에 이제 범인이 있었다는 걸 본인이 사용한 그 신용카드라든지 또 이제 휴대전화기의 위치에 대한 정보 이런 걸 통해서 확증을 하기에 가능했던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을 사실 누가 찍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 잡기가 어려운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거 어떻게 좀 근절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이거 몰카를 이 카메라를 못 팔게 할 수는 없나요? 참 그런데 현재 이제 이 카메라가 뭐 이런 나쁜 용도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용도로 이제 사용되는 이런 것들도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상점 같은 데서. 뭐 손님들이 이제 물건을 갖다 몰래 이제 훔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뭐 범죄 예방의 목적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 없애고 이런 건 이제 쉽지는 않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뭐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자신들의 이제 제품을 파는 걸 아예 금지를 한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뭐 헌법에 위반되는 그런 어떤 소리들도 있기 때문에 전혀 근절하지 못하고 중요한 것이 이 몰래 카메라가 아니라 나쁜 목적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사회 안전이나 범죄 등 이런 긍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오늘도 매일 뉴스 보는 게 1인 여자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제일 관심, 제일 뜨거운 핫한 뉴스 어떤 건가요? 네, 미국에서 총격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6일이었죠.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하던 지역방송국 기자 2명이 전 직장 동료의 총에 맞아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총격 상황이 생방송 도중 그대로 전파를 타면서 미국인들이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용의자는 같은 방송국에서 일하던 전 직장 동료인데 자신이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는 도주 중에 스스로 총을 쏴 목숨을 끊은 상태인데요. 누리꾼들 영화 속 이야기인 줄 알았다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이런 소식 들으면 미국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라고는 하지만 그만큼 무서운 나라가 아닌가 싶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해 저지르는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다며 걱정스럽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총기 문제, 이게 이제 문제인데 사실 총기 소유가 부분적이든 전면적이든 허용된 나라, 예를 들어 미국이나 필리핀 같은데 이게 굉장히 범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한번 심각하게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끔찍한 일이네. 또 다른 뉴스 어떤 겁니까? 네, 최근 국회의원 자녀 취업 청탁 의혹 일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며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기업들이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여전히 업무와 무관한 지원자 부모의 학력과 직업을 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올해 80개 기업의 입사 지원서를 분석한 결과를 YTN이 단독으로 입수를 했는데요. 가족관계나 가족 학력, 동거 여부뿐 아니라 부모 직업까지 묻는 기업이 18%에 달했습니다.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은 했는데요. 강제성이 없어서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 누리꾼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부모 심장은 무너집니다. 나를 뽑는데 가족 사항이 왜 궁금한 걸까요? 업무 능력과 무관한 내용을 물어보는 이유 솔직히 모르겠다. 또 사는 집에 전월세 여부를 물은 적이 있는데 서러워서 원서를 못 쓰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친구라는 영화에서 아버지 뭐 하시노 이 대사가 아주 유명했었는데 그랬죠. 네. 사실은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선 자꾸 계층 간의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사회의 의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다리를 없애는 일이에요. 이거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사실 아버지 직업하고 능력 있는 사원 뽑는 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필요가 없는 것을 물어본다라고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 어렸을 적에는 학교에서 가전환경 조사서 하는데 네.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텔레비 있는 사람이 손들라고 그랬었어요. 그랬었죠 예전에는. 네. 참. 자, 다른 얘기 어떤 얘기 할까요? 네,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다음 주 전승절과 열병식을 앞두고요. 중국 정부가 푸른 하늘을 지키라는 특명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예. 극심한 스모그로 악명 높은 중국 수도 베이징에 열흘 가까이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승절과 열병식이 다가오자 중국 당국이 맑은 하늘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난 20일부터는 차량 홀짝제를 시행하고요. 베이징 시내 건축 현장과 정부 기반 시설 공사도 멈춘 상태인데요. 생산 중단 지시로 시민들이 생계의 지장을 받고 있어서 불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예. 누리꾼들 왠지 우리나라 하늘도 맑아진 느낌이다. 계속 청정하늘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었고요. 지금 중국으로 여행을 가야 할까요? 이런 의견을 내신 분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무슨 행사만 있으면 이제 이 뭐 2부제 해가지고 근데 그게 효과가 굉장히 큰 모양이더라고요. 네. 예. 자, 다른 뉴스 알아보죠. 네, 최근 스마트폰 보면서 길 걷다가 나는 교통사고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 사용 자체를 규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95.7% 시민이 걸으면서 스마트폰 한 번 이상 사용했다. 이렇게 답했고요. 5명 중에 1명이 실제로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예. 스마트폰 보면서 길 걸으면 당연히 지각 능력도 떨어지고 주의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사고 당하기 쉽습니다. 예.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서 아직 관련 규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 기사를 본 누리꾼 지금 이 기사도 걸으면서 스마트폰 보고 있었는데 뜨끔하다 이런 분도 있었고요. 바쁜 출근길에 스마트폰 본다고 생각 없이 길 막고 있는 사람 보면 정말 화가 난다. 뭐 그렇지만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키자 이런 의견 냈습니다. 최악이 스마트폰 보면서 이어폰 끼고 있는 사람. 네. 최악이에요. 그렇죠. 예. 자, 마지막으로 한 뉴스 더 알아보죠. 네,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에서 소아암 환자를 돕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길이 33.5m에 무게는 45톤의 비행기를 3m 예. 끄는 이색적인 대회였어요. 27팀 675명이 참가를 했는데 참가자 1명당 10만 원씩 모두 아하. 6,750만 원의 참가비가 소아암을 앓는 어린이를 돕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예. 누리꾼들은 병상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반겼는데요. 사랑의 진정한 마음은 전 세계도 움직일 수 있다. 좋은 일에 선뜻 예. 나서는 분들 보면서 배우게 된다는 분이 많았습니다. 정말 훈훈해지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YTN 플러스의 최영아 기자였습니다. KTX 광명역 신안산선 개통 예정. 광명역의 빛나는 젖자리. 이케아, 코스트코를 누리는 생활의 앞자리. 진짜 프리미엄은 지금부터다. 광명역 IDS. 문의 02899-5566 LSD 개발.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냉난방, 건축설비, 전원주택 등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고덕 산업단지와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의 비전은 함께 누리고 새롭게 들어설 대형 복합 쇼핑몰을 앞에서 즐기는 이 편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미래가 빛나는 평택, 그 위에 빛나는 생활까지 이 편한 세상 평택 용이 9월 오픈 예정 1544-3033 대림.
두 개의 얼굴, 5개의 심장. 새로운 혁신의 모습으로 K5가 돌아왔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선택의 자유로 당신만의 드라이빙을 즐겨라. 넥스트 이노베이션 K5 탄생. 기아자동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